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중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빠지고 중동 이슈도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서 중국만 아시아에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. 다른 나라 증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런 과정에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, 뭐 일본 엔화 강세, 중국 위안화 강세 이렇게 되면서 1,3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빠졌습니다. 향후에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1,300원 깨질까 여기서 튕겨 올라갈까 환율에 대한 어떤 불안정 이런 것들이 인식되면 또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다시 해외 쪽이 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매도를 했는데 또 오늘이 분기 마지막 날이었잖아요. 아마 일부 리밸런싱 관련된 매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. 뭐 제약주 일부, 석유화학 일부, 조선주 일부가 선별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이게 올랐다고 표현하기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아서 그냥 뭐 일부 종목이 선방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첫 번째 변수는 이제 중국인데 그러니까 중국 지수가 장중에 거의 9%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. 예, 그래서 뭐 이게 일부 지수 뭐 상해 지수 말고 그 외 지수를 보면 지수 자체가 10%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나왔죠.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던 건 추가적인 조치,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또 지역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서 부동산도 부양한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 또 제조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가 심각하진 않은데 조금 좀 나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양까지 가동이 됐으니까 중국은 경기 좋아질 거야.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연휴 기간에 또 무슨 부양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주식을 좀 사두자. 지금 주식 사두면 무조건 먹는다. 뭐 이런 정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특이한 건 이게 중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잖아요. 돈을 엄청나게 풀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환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. 예, 그 나라 돈을 많이 푸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귀해져야 되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. 근데 오히려 환율이 내려가고 있어요.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 경제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중국 쪽으로 달러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구나. 그럼 우리도 중국 주식을 사야겠네. 그럼 뭐 한국, 대만, 일본 팔아서 중국으로 넘어가야겠네. 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오늘 장중에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. 이제 뭐 5%까지 빠졌다가 조금 줄이긴 했지만 일본 증시가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또 엔달러 환율이 141엔까지 이게 며칠 전에 146엔, 6엔 장중에 막 올라갔다가 선거 결과 나오면서 또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서 뭐 일본 증시는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보면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기업들 불리하잖아. 이렇게 되면서 뭐 주요 수출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하거든요. 그런데 또 하나는 보면 이게 오늘 하락률이 지난주에 일본 증시 올라간 상승폭하고 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일본 총리를 좀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부양 의지 또 한 번의 어떤 아베노믹스 이런 거를 추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좀 온건한 사람이네. 그리고 이 사람은 금리를 점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네. 라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 올라갔던 거 일단 후퇴 하면서 이제 그만큼 다 뚝 떨어뜨려 놓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아마 요 정도 폭이면 지난주에 6% 정도 올라간 거니까 오늘장 낙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일본 증시는 향후에 좀 안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이 당장 빠지니까 이러면 이제 조합이 안 좋잖아요. 뭐 잠시 또 재료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엔달러 환율 빠질 때 기술주 매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주들이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나왔던 재료 중에서 중국 당국이 그 엔비디아 쓰지 말고 자국산 AI 칩을 써라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다더라. 뭐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지침이 나왔다고 하면서 주요 반도체 뭐 TSMC까지도 주가가 오늘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. 그래서 아시아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매도 압박이 됐죠. 그러니까 이 매도 압박에 플러스 엔달러 환율의 약세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동 사태도 뭐 무시는 못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전설이 막 여기저기로 좀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중동의 어떤 정서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. 그러니까 이제 저걸 어떻게든 보복해야 되는데라는 정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제 공격했던 무기가 뭐 지하 18m를 뚫고 내려가가지고 거기도 폭파해가지고 그 좀 지도자급의 사람이 이번에 이제 사망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저 이스라엘하고 진짜 전면전 붙었다가 너무 여기저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정서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
이제 이게 전면전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최근에 조금 우세하긴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전쟁이라는 건 뭐 또 때로는 이제 감정이 우세할 수도 있는 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, 더군다나 이제 우린 또 내일 또 휴장이니까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금투세.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뭐 지켜보다가 결정할 것 같아. 뭐 이런 의견 수렴하다가 결정할 것 같아.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4일에 결론이 날 것 같다. 근데 일단 유해론 쪽이다. 이게 제가 봐도 이건 유해론 쪽으로 일단 잡아놓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시행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득 과정, 또 이제 우리 이만큼 신중하게 결정한 거야. 그래서 이게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은데, 요거는 좀 변수 같아요.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저렇게 난다라면 또 부분적으로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뭐 오늘은 당장 결정난 게 아니니까 이런 쪽보다는 해외 쪽에서 나온 재료들의 주로 시장이 흔들렸다. 이렇게 봐야겠습니다.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다시 오늘 또 연중 최저치 다시 또 깨고 내려오고 지난주에 하반기 이후에 처음 올라가서 저 하반기 이후에 처음으로 2주 연속 올라가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밀어놓고 출발을 했죠. 근데 이번 주 남은 거래일이 이틀밖에 없어서 이틀 거래일 동안에 저걸 뒤집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또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초반에 선전을 했었는데 저 121선 맞고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제 15만 원 밑에서부터 20만 원 언저리까지 20% 이제 넘게 올라온 거잖아요. 거의 30% 정도 가까이. 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저게 121선이 저항이 되고 밀려버린다. 저게 완전한 저항으로 작동한다. 이래버리면 이제 또 시소에 어떤 종목들이 넘어갈 수 있어서 하여튼 요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. 근데 오늘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약주 일부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삼성바이오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중국의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중국 부양 관련된 종목군들, 뭐 화장품, 여행, 뭐 하여튼 등등의 종목군들이도 중국 부양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또 일제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. 오늘 같은 경우는. 예,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시소 쪽에, 시소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도 좀 어정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, 뭐 이런 또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정쩡하고 해서 재료에 대한 판단을 조금 미룬 것 같다. 그러니까 오늘 워낙 해외 쪽에서 정신없는 재료가 많아서 기회로 활용하기도 그렇고,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시소의 반대쪽에 있었던 이전에 강했던 종목들 쪽으로 넘어가기도 그렇고, 일단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판단을 미룬 상태에서 매수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렇게 시장을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. 수급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했는데 매도 비중이 다시 커졌어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30% 정도, 그러니까 29, 30, 28, 27 이렇게 매도 비중이 되게 줄어들었었거든요. 근데 다시 매도 비중이 36%로 또 확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,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오늘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분기 마지막 거래일에 일부 좀 리밸런싱 같은 게 부분적으로 좀 가동됐던 거 아닐까? 이런 추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고, 근데 반면에 또 선물은 나중에 좀 변화가 좀 생겼던 것 같고, 또 콜옵션은 어쨌든 사고 개인들이 콜 팔고 풋 사고 이렇게 갔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하락이 연속적인 하락은 아닐 수도 있어. 뭐 이렇게 보는 정서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종목은 삼성전자 7천억 팔았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70%. 근데 보통 좀 시장이 괜찮으려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7천억 팔면 전체 순매도 규모는 5천억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요.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도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, 매수 쪽은 이제 그 조선주,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, 한미반도체 이런 삼성전자 이외의 이제 반도체주들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그 금융 투자가 이제 매도여서, 근데 금융 투자가 뭐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또 다음 주까지도 매도 위에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안 사주면 조금 지수가 고전할 수도 있는 주예요. 근데 어쨌든 오늘은 또 매도 쪽에 들어갔고, 매수는 2차 전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단에 많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석유화학, 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요. 코스닥은 뭐 외국인들은 2차 전지, 2차 전지를 쭉 팔고, 매수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기관은 오늘 종목별로는 이렇게 그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었던 건 아닌데,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한 거에 비하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,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종목수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. 자, 시황 정리를 해보면 중국 증시가 있는데, 이제 이게 중국이 휴장으로, 긴 휴장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
이게 수급 블랙홀이 생기지 않게 될 가능성은 생겨버렸죠. 이렇게 되면 오늘 하루 이외에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증시는 화요일에 휴장이지만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휴장이 돼버리면서 수급 블랙홀은 오히려 좀 잠잠해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건 좀 중국 증시 영향은 이후에는 조금 약해질 것 같고, 근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엔달러 변수도 있고 그래서 테크주가 조금 불안정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뭐 엔비디아나 예를 들면 뭐 브로드컴이나 하여튼 뭐 메타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.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오늘 갑자기 또 매도가 늘었는데 이게 분기말 리밸런싱 정도냐 아니면 이제 중국의 러시냐 이거는 이제 물론 둘 다 조금 일회성이 강해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 번 확 갔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게 뭔가 중국 러시가 생각보다 강하다 이래버리면 조정의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. 이게 이제 당장 뭐 수요일부터 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수요일부터는 좀 매수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.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오늘 지금 관련된 수혜주들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재료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단발로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어떤 추세를 갖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게 4분기가 시작되면은 좀 종목들 장세가 좀 바뀔 것 같고 4분기 우리 증시가 좀 강세 보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. 그래서 중국 관련된 또는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강했던 업종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휴일 이후에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주요국 증시 연간 추이를 제가 그래프로 봤거든요. 근데 나스닥은 뭐 제일 밀렸다가도 보궐이 제일 잘 돼 있는 상태고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니케이 지수가 그 다음에 좀 괜찮고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이제 되게 부진했다가 그냥 쭉 치고 올라가서 역대급 상승률 그런 기록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코스피 보면 이거 코스닥으로 하려다가 코스닥은 더 처참해서 제가 코스피로 바꿨는데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가고 빠질 때는 내려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나쁘게 보면 철저하게 외면받는 증시.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 가격 부담이 전혀 없는 그냥 뭘 사도 좀 덤탱이 쓰지 않는 어떤 뭐 그런 매장 같은 느낌? 그런 느낌. 그러니까 뭐 어디 매장 가서 괜히 이거 골라 사면 바가지 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이제 덜한 증시가 되긴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안 했으면 조금 지수 빠졌어도 바로 올라오겠네 이런 이제 정서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면서 좀 고민이 생기긴 했죠. 근데 어쨌든 중국같이 어떤 이슈가 정해졌을 때 우리 증시가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만 종목들별로는 좀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널려져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종목 장세를 감안해서 좀 실적이 괜찮고 최근에 수급이 일관성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